안녕하세요, 대준 세현입니다. 자,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임용고시 1차 시험이 상당히 가까워진 시점일 것 같아요. 저희가 2018학년도 그리고 2019학년도 시험을 봤었는데 실제로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볼 때 그 하루 전날에 어땠고 또 실제 시험을 봤던 당일 또 시험을 보는 동안 어떤 심정이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하루 전에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루 전에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전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전 과목을 다 훑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부족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시간이 꽤 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휴식도 취하고 다음날을 위해서 웬만한 컨디션 관리로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전 과목을 보는 걸 왜 비추하냐면 어쨌든 보다 보면 자기가 까먹은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게 뭐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는 게 어차피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무조건 나오는데 그게 하루 전날 발견되면 엄청 불안해져요. 이거 또 까먹었네. 이거 뭐였지? 이렇게 딱 되는 순간 그게 이제 페이스가 말리기 시작하고 약간 이 평온했던 마음이 갑자기 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하루 전에 내가 뭘 보고 갈 건지 그냥 딱 정해두세요. 시험 하루 전에는 그것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 저도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뭐 일주일 정도 전에는 한 보통 11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는데 하루 전에는 9시 정도에 딱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루 전날에 한 몇 시쯤 보셨나요? 누웠던 거는 10시, 11시쯤 되는데 사실 제가 안 해줘. 뒤척이다가 네. 한 한두 시쯤 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한 10시쯤 됐는데 한 누웠던 거는 10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잠이 처음에 안 와가지고 그냥 수학 교학방평을 봤어요. 교학방평 보니까 30분 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정이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겨웠던 그 과목의 공부를 다시 보다 보니까 잠이 스르륵 와가지고 자고 갔던 케이스였는데 대신 그 대신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한 4시 반 정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4시 반? 와.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아예 교직원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딱 들어가기 직전쯤 되면 올해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라는 주제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특히 교직론 쓸 때 서론과 결론 부분에 이제 맞는 문장이라는 걸 구성하는데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주제를 바탕으로 맞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냥 써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6시 반 정도쯤에 집에 나와가지고 시험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성실하신 분인데 네, 저는 부끄럽지만 7시에 일어났습니다. 시험장이 거리가 막 아주 멀지 않았고 그 다음에 7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8시쯤 나와서 8시에 나왔어? 8시쯤 그러니까 시험장 가는데 한 10분, 20분밖에 안 걸려서 엄청 늦게 나오셨네요. 그래서 거의 뭐 거기서 정해준 시간 정도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8시쯤 가는 걸 추천하지 저처럼 가시면은 그래서 저는 저는 7시 반 정도에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리 가서 그 시험장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8시 넘어서 가버리면 이미 애들 다 와 있고 내 의자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흔들리지 않았던 의자인데 흔들리는 의자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의자 좀 불편하더라니.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책상도 덜 건드렸거든.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책상이 제 기억으로 성번호가 붙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의자까지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태가 괜찮은지도 확인해 봐가지고 또 겨울이지만 햇볕이 든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창가 쪽,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커튼이 옆에 있었던 그냥 창가 쪽에 있었는데 커튼을 치기 전에는 햇빛이 정말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풀 때 햇빛이 분명히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커튼을 쳤었고 그 다음에 히터도 굉장히 좀 빵빵했어요. 저는 진짜 바로 건조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제 감독관 분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냥 이거 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 안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시험장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통제하셔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시험을 볼 때 필요하고 내가 뭔가 잘 보기 위해서는 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험지를 아마 한 8시 40분 정도쯤에 도착하게 되죠. 일단은 응시자 유의사항이랑 그다음에 답안지 같은 거 나눠주고 개인적으로 답안지는 받으시면은 무조건 여기 쪽번호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쓰다 보면은 이게 섞이면은 다른 문항에다가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맞아. 답안지 꼭 성명 먼저 작성하시고 순서대로 꼭 배열하셔가지고 답안지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맨 앞에 응시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맨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 내용이 평소에 많이 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과하기 쉬운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시험을 봤을 때 시험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시자 유의사항으로까지 번호를 매겨서 작성을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서 답안 수정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구나. 이런 답안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한 번 정도 다시 상기를 해야 시험장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같고 55분 정도쯤 되면 이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딱 됩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가 이제 딱 올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거냐가 이제 결정되는 순간인데 저는 그냥 짧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위에 이제 잘 보자 이런 말 딱 쓴 다음에 짧게 이제 기도를 하고 배점 부분 확인하면서 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18학년도 때 좀 문제가 그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 유형을 쓰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연교육과정이 이제 지금은 워낙 이제 좀 유명해져가지고 대부분 아실 테지만 그때 당시에 교육과정 유형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람들이 아는 게 잠재적 교육과정 말고 있었고 저도 사실 이 연교육과정 그때 알게 됐던 게 시험을 보기 한 3주 전 이제 하이패스에서 그 약간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딱 그 잠재적이랑 연교육과정 두 개밖에 없는데 잠재적은 아무리 봐도 확실하게 아니어가지고 연교육과정을 썼는데 정말 우연하게 제가 맞게 돼가지고 참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결론은 맞았다는 얘기. 네 맞았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그렇죠. 근데 연교육과정을 못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연교육과정을 못 썼다고 점수가 뭐 진짜 뭐 그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냥 2018학년도 교직연수는 전체적으로 정말 최초점이 들어가서 이게 연교육과정을 썼다고 점수가 높고 잠재교육과정이라 썼다고 점수가 낮은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연교육과정을 썼는데 잠재교육과정을 썼던 사람보다 점수가 낮았거든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생소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걸 몰랐다고 학술에 영향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직연수술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는데 이때 이제 교육과정 A에 해당하는 과목을 열심히 이제 외우는 시간이 오는 건데 은근히 그때 봤던 것 중에서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내가 꼭 까먹었던 걸 몇 개 고르고 봤었는데 시험에서 갑자기 나오면은 운 좋게 1점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2018학년도 기준으로 저랑 이제 스터디했던 친구가 국어과 이제 기능을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시험 보기 직전에 봐서 맞췄다는 게 있었고 과학적 태도 부분에서 그 하위 요소 같은 것 중에서 정직성이라는 답을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직전에 봐서 맞췄다는 게 있었어. 근데 진짜 사실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때 봤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봤을 때 또 그게 점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쉬는 시간에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다시 당 충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간식을 싸오라 공지가 있잖아요. 그게 시험을 볼 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옆에 뭐 초콜릿이랑 하리보 젤리 같은 거 이제 꺼내두고 먹으면서 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고 시험 볼 때는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앞에 이제 가방 같은 거 다 지출하잖아요. 하리보랑 초콜릿 같은 거 챙겨가지고 위에 올려놨었는데 직원들이랑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쉬는 시간에 먹으면 그렇구나. 이게 음료도 못 마시죠? 물도 웬만하면 다 바닥에 내려놓거나 앞에 제출하라 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미리 마셔두시면 좋고 근데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정도만 그렇죠. 시험이 하나당 70분 이러니까 이게 또 긴장된 상태에서는 그게 또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시고 어쨌든 당을 섭취할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챙겨가셔서 먹는 것도 추천하고 또 그거 생각나는데 그 임용고시 시험장에서 화장실 줄이 엄청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야지. 맞아. 조금 천천히 나가시면은 줄이 엄청 길어져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화장실 위치 파악하시고 미리 파악하시고. 딱 그냥 빠르게 가서 빠르게 해결하고 오시는 게 가장 클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A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교육과정 A 문제 한번 오랜만에 볼까요? 그 당시 2018학년도는 A형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막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솔직히 저도 그래서 A형을 딱 풀었을 때는 수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A형 풀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다음 특히 약간 제가 그 시험 일주일 정도 전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작성했던 그런 자료에서 아, 내가 이 포인트에 나오겠다 싶었던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대박이다. 찍신 들렸다. 나중에 돗자리 펴신다고. 어쨌든 뭐 이번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고 이제 B형을 풀 때인데 B형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B형은 문제가 아주 많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B형을 풀 때 제가 이제 사회과인데 사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좀 할 말 좀 아끼고 처음에 딱 문제가 이 공부 사회과 이제 교육과정에 그 내용 체계를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험지 옆에 킥킥이라고 적어놨던 여기 이거 킥킥이라고 적어놨는데 너무 보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왜 냈을까? 도대체 왜 냈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쵸. 불태우고 그쵸. 가라. 하기 전에 약간 마지막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아마 시대식 이런 답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시기라 썼더라? 역사식인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거는 말이 될 만한 게 역사의식밖에 없다고 저는 시대의식이라는 아주 처음 보는 그때는 저 진짜 처음 보는 거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부덕과 이제 또 바로 또 내용책의 주제가 나왔는데 저 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딱 이 부분만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있고 두 개 중에 헷갈렸던 문제도 많았고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좀 두 개 중에 진짜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 교육과정 B를 풀 때쯤 되면 이제 앞에서 교직문서를 풀고 뭐 쉬는 시간 갖고 뭐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전에도 긴장한 상태로 잠을 많이 못 잤을 것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긴장한 상태로 왔다 보니까 이 에너지 소모가 진짜 커요. 그리고 이게 수능처럼 그냥 OMR 마킹을 해가지고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평가관이 알아보기 쉬운 그 가독성이 높은 글씨체로 또박또박 답을 정성스럽게 적어야 되는 그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B형을 풀 때쯤 되면 진짜 손도 아프고 이 체력적인 소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아 진짜 죽겠다라는 그 소리가 정말 절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서 이 모든 시험 중에 그 수학 세 가지 그 세트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였는데 그걸 풀 때쯤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진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제가 그 왼손으로 오른손 이렇게 부축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까지만 적으면 이제 진짜 끝난다. 조금만 힘내자. 이제 이것만 지나면 앞으로 막 이거 1차 까먹어서 할 일도 없을 거고 진짜 이거까지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풀고 나왔던 것 같고 2018학년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혹시 19학년도 푸셨어요? 어떠셨어요? 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았던 게 그 전에는 이제 점수 체계 같은 게 2점짜리가 나오면은 안에서 다시 작은 1, 2번으로 나눠서 각각 1점씩 이렇게 주는 식이었는데 그렇죠. 과학은 갑자기 서술하는 문제가 통으로 3점 아니면은 뭐 통으로 2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버리면서 서술하시오 이러니까 이게 부분 점수가 있나? 부분 점수는 있는지 부분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치. 이런 게 막 여러모로 막 복잡하면서 솔직히 그 당시에 시험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약간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19학년도의 전체적인 평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8년도는 풀고 났을 때 생각보다 좀 쉬웠다라는 평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19학년도는 풀었을 때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공부 왜 했지? 약간 이런 의견이 많았던 시험이다. 시험 보고 나서도 딱히 일단 2, 3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채점이 될지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가채점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덮어놓고 지냈어요. 그냥 잘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2차 준비했었는데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기왕이면은 점수는
늦게 확인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채점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가채점 한다고 바뀔 것도 없고 이게 내가 가채점을 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큰 것 같아요. 불안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이게 어차피 뭐 내가 가채점을 해서 뭐 0.5배수 이내의 점수가 진짜 확 특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든 공부는 다 열심히 해야지 2차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2차 시험을 잘 봐야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최종 합격이라는 그 관문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차 시험을 보고 났을 때 그냥 내가 썼던 그냥 답안이 정답일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내가 무조건 잘 봤을 거고 나는 무조건 1배수 이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서 고득점 받아야지 이러면서 2차 시험 준비하다가 그냥 그때 이제 점수를 보고 이후에 그냥 과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비추합니다. 비추하시죠? 저도 강력하게 비추합니다. 궁금하긴 했죠. 그냥 궁금하죠. 모범답안 막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제목 막 보면은 막 모범답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탈퇴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왔을 때 진짜 후련해요. 진짜 후련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학여고라는 데서 시험 봤었는데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또 이제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날아갈 것처럼 후련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좀 쉬면서 그 다음 주 이제 2차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끝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이 지겨운 내용들을 더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당분간은 그냥 쉬어야지 이 생각으로 했었는데 시험 끝나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푹 쉬시면서 휴식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꼭 권장해요. 집에 가서 답을 맞춰보는 것도 좋고 가채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남은 2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2차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좀 힘들어요. 정신없어.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드니까 미리 좀 쉬어두고 어쨌든 1차 준비하면서 정말 고생한 게 맞으니까 뭐 정말 거기서 뭐 일주일을 쉬든 뭐 5일을 쉬든 전혀 그게 뭐 뒤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잘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터디언들과 만나서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우리가 무엇을 좀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정보를 모으고 스터디를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이제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딱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마무리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냥 붙었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장에서 모르는 게 나왔다. 근데 내가 이미 붙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이걸 틀려도 일단 붙는 거니까 이거 하나가 뭐 별 영향 없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은 어차피 다른 애들도 진짜 다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려워했고 틀린 문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문제가 틀린다고 이게 정말 그 합격과 불합격이 나뉠 정도로 결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그냥 내가 아주 뭐 무슨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또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1차 시험은 그냥 하나의 그냥 통과점 정도로 그냥 여기시고 이 통과점을 지나서 2차 시험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아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주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올해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